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온갖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시영 박사가 이 연구에서 만든 건데요. 깔창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시기 바라고요. 애국 기업이고요. 이봉규 TV 파격 할인합니다. 엄청나게 할인합니다. 전화하십시오. 자, 강투사 강신업 변호사 모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뭐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특히 MZ 세대를 강조했어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에서는 뭐 열광의 도가니였고요. 아주 성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5번을 만났습니다. 이게 뭐하고 다릅니까? 문재인이 혼밥. 9개 중에 7개인가를 혼밥했어요. 8끼. 예, 8끼입니까? 참. 10끼 중에 8끼 혼밥. 아주 5번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국빈 만찬 이건 말할 것도 없고, 펜타곤을 가가지고 또 경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입니다. 펜타곤 미국 국방성인데요. 예. 거기 남의 나라 국가 원수를 거기 들여놓은 어림없습니다.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펜타곤을 가지고 보고도 받고요. 하여튼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내고 오셨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윤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게. 한미 동맹의 성과를 MZ 세대에게도 돌아가게 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 주목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따끈따끈한 얘기인데, 의미심장.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60대 이상 또 6.25를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뭐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오늘 일처럼, 어제 일처럼 생생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성세대에게는 한미동맹의 성과가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한미동맹 때문에 경제가 또 성장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 중의 경제 성장이 있었고, 그 성과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MZ세대는 이걸 강조했어요. 예, 이걸 강조했어요. MZ세대는 좀 먼 얘기란 말이에요. 약간 멀어. 한미동맹? 그 뭐지? 뭐 6.25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그래서 이 청년 세대에게는 피부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의 이 정치력이 저번에 무슨 누가 뭐 정치력이 없다 있다 소리 했는데 홍준표가 그런 소리 했죠.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나서 한미동맹의 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MZ세대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 화두를 던진 거예요. 자, 원래 이제 MZ세대를 보면요. 사실은 MZ세대는 이 기성세대와 너무 다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뭐 18세대부터 29세 정도를 갖다가 특히 뭐 MZ세대라고 보는데, 30대 초반까지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대는 뭐냐면은 먼 얘기, 뭐 이념적인 얘기,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내 얘기, 나의 지금 삶, 그러니까 일상적인 소소한 삶.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소확행이라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MZ세대예요. MZ세대는 이 쓰는 단어부터 틀려요, 벌써. 어휘부터 틀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와 공정과 상식, 이런 것들을 아주 나를 중요시하고. 나를 중요시하고. 내 행복, 뭐 이런. 그리고 MZ세대는요, 사촌이 땅을 산다고 배합하지 않아요. 그래, 맞아. 네. 그런 생각 없어요. 쿨합니다. 그건 그거군. 예, 그건 나는 나고.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MZ세대가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도 한번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 말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뭔가 좀 이렇게 쿨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쿨합니다. 그래서 쿨하기 때문에 이 MZ세대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 MZ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한미동맹의 성과가 어떤 것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그야말로 이 한미동맹의 성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것이 그 MZ세대에게, 청년세대에게 투영될 수 있는, 그럼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성세대가 죽고 나도 이 한미동맹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 기성세대가 예를 들어서 죽고 났다고 그래가지고 20년 후에는 이 MZ세대가 중축이 될 텐데, 이들이 왔을 때는 한미동맹이 깨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 그런 것까지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가 또는 일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 MZ세대에게 투영시켜가지고 그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방미 성과와 관련해가지고서 여기를 굉장히 우리가 이제 걱정이 안 되는데, 국힘에서 이 상황을 보면은 오늘 윤리위를 이제 개최했습니다. 걱정입니다.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태영호 의원하고 김재열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개시했는데 원래 개시했다는 거는 징계를 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시하고 나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수위만 남았지 그렇습니다. 징계는 하겠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원래 이제 개시를 해놓고 나서 징계 사유가 있는가를 따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제가 이제 또 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윤리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예. 그러니까 그 따져보고서 이제 그 징계를 할지 안 할지를 갖다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징계 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김정은에 대한 징계 사유 3가지, 그다음 태영호에 대한 뭐 4.3 징계 사유 2가지 딱 나와 있어요. 이거를 알고서 지금 징계 개시절차를 시작했다는 건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 말씀대로 수위만 남은 건데, 근데 참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물론 뭐 징계가 뭐 되고 안 되고에 따라 가지고서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있어요. 영향이 있죠. 있어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국힘이 니들이 어디 가겠느냐 그런 사고라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자유우파 왜 애국심인데 니들 갈 데가 없다. 어? 아무리 징계를 해도 이것들이 아주 또 정광훈 목사를 갖다가 뭐 내쳐도 이걸 또 정광훈 목사 내쳐도 민주당으로 못 갈 응원하지는 거다.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차피 우리 응원. 예, 그런 생각으로 저런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야, 이것들. 저거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결국 갈 데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큰 고다칩니다. 오히려 우파 신당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국힘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국힘이 지금 이제 이렇게 윤리를 이제 열어가지고서 또그 징계 개시 절차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오히려 이런 분들을 징계한다면 예.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죠. 홍준표를 징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홍준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MBC 100분 토론에 나가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았느냐? 근데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리콜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리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적한테 그야말로 입에다가 그냥 우리가 먹던 고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예. 자 그렇게 분탕질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번에 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말이죠 또 이단으로 규정하라. 아니 이단으로 규정하는 거야 기독교계에서 하는 건 변론적으로 치고 자기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리위한테 징계 개시 절차를 시작했다면 이 두 사람 말고 홍준표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 개시 절차를 시작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오시고 이거를 국민 전체한테 이렇게 또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데 비해서 유승민이 뭐라고 말했느냐 유승민이 또 완전히 까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하는 말하고 하나도 포스트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원래. 예, 그래가지고 유승민도 역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어렵게 방미 성과를 하고 돌아왔으면 일단은 말이죠 사람이면 칭찬을 좀 해주고 나서 며칠 있다가 까도 까는데 걔들은 그럴 돌아오기도 전에 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승민도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만약에 그 두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면 지금 홍준표라든지 유승민도 징계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준석도 지금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가 이번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천원의 아침 식사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생들하고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MZ세대하고 교통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치만 잘하면 2만 원 줘도 먹으러 온다. 이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대학생이 뭐 2만 원 주고 그러니까 정치를 못해서 문제지 정치만 잘하면 1,000원의 밥이 아무 상관없고 2만 원짜리 뭐 밥이라도 먹으러 온다. 이게 쥐가 돈이 많으니까 이게 대학생들이 아니 어쩌다 한 끼 2만 원도 아니고 매일 점심에 거기서 학교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럼 2만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2만 원짜리 어떻게 매일 먹어요? 한 끼 2만 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원을 갖다 열을 곱해버린 건데 여기서 제가 이준석의 이 행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MZ를 끌어안기 위해서 사실 MZ를 끌어안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의 희망이고 더군다나 선거 전략상으로도 이 청년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사실은. 이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00원짜리 아침 식사예요. 근데 그걸 비꼬는 거예요. 그걸 비꼬면서 청년은 내 몫이다. 그러니까 그거 이준석의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은 내 나와버리다. 내 생활을 건드리지 마라.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이라든지 여기서 청년 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이 노력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거야. 모래를 확 던져버리는 거야.
제가 그래서 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못됐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뭐 지금 뭐 무고죄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에 대해서 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러는 거냐면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아무리 잘하셔도 지금 저렇게 국힘의 분탕주의자들이 3대 분탕주의자 이자들이 저렇게 하고 거기다가 또 가세하는 자들이 있는 한 이 성과가 빛을 발할 수 없고 이 MZ세대를 끌어안으려는 노력도 결국은 또 색이 바랜단 말이에요. 그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결국은 만약에 자유우파가 국힘이 또 국힘을 위시한 자유우파가 다음 총선에서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왜 탄핵됐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헌법 위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 의석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고 배신자가 안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사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문건 4건 유출됐다. 문건 4건 유출. 그 다음에 최서원이 4명을 갖다 공직에 추천했다. 그 다음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거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기업에 뭐 특혜 채용을 했다. 요건데 사실 이게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탄핵 사유라는 것은 헌법을 위반해야 되고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 그렇지. 돼요. 아 그런데 문건 뭐 유출됐다 해도 이것도 뭐 박 대통령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태블릿 PC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문건 유출된 것 때문에 탄핵을 당합니까? 그럼 최세원이 4명을 공직에 추천했다 한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요 4가지가 탄핵 사유인데 문재인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다 대면 뭐 첫 번째 몇 가지만 얘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탄핵 사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우리 헌법 제4조에는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에 입각하여 통일을 추구한다고 돼 있고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신 거 아시죠? 그렇지. 이 자유를 삭제하려고 교과서 다 초중등 교과서 거기서 그냥 자유를 다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거 있죠? 그것도 삭제해버리고 그야말로 난리 부르스를 떨었습니다. 자, 그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뭘 했습니까? 사실 촛불혁명이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반동이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전복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부추기면서 말이죠. 이걸 갖다 합리화시키고 이거는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그래. 원래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그것이 헌법 이제 위반 탄핵 사유입니다. 아니에요, 예, 그것이 큰 탄핵 사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자기가 북한에 가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남측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원모의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조선 의용대에 편입되어 뭐 광복 활동을 했는데 존경한다고 말하고 신영복이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하여튼 등등등도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건국절을 갖다가 부정하고 건국절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948년 8월 15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19년 임시정부로 올라가 가지고서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는 그런 짓을 저질렀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갖다 부정했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를 갖다 유린했고 그 다음에 또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야말로 탄핵시키는데 이게 바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거거든요. 적의 수장인 김정은에게 USB 전달하면서 USB 전달했고. 뭐 탈원전하면서 예, 탈원전했고. 저쪽에는 원전을 지어준다고 예. 하고 그거 말고도 뭐 이제 그 사법부를 갖다 유린했다든지 사법부 시장 경제를 유린. 갖다가 유린했다든지 뭐 아이고.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문재인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독야 청청하면서 마저 대접받으면서 이거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국회가 장악도 못됐고 또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탄핵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대통령을 뒷받침해가지고 앞으로 5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 5년 내내 개혁 작업을 추진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야말로 이번에 대한민국 제대로 우리가 정립하지 못하면 다음에 5년도 또 만약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힘 확실하게 우리가 이 자유우파에서 국회의석을 이제 우리가 뭐 200석을 차지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분탕주의자들을 미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태영 의원이라든지 무슨 뭐 이 얘기 하지 말고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와 같은 이런 분탕주의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자들이 우리 총선을 방해할 것이고 또 총선에서 우리가 설사 좀 좋은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이자들이 언제 다시 등을 돌려가지고서 다시 촛불을 이 안으로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국힘의 윤리위에 이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야 됩니다. 네. 아, 걱정입니다. 김재원, 태영호 의원을 징계할 걸로 알려지는데 네. 징계를 만약에 세게 한다. 뭐 예를 그럴 것 들어 같아요. 총선에 못 나오게 네. 1년 이상으로 징계를 한다면은 국힘당 술렁거리고 아마 무슨 사단 납니다. 이제 분당 사태가 날 수도 있고요. 이거 잘 해야 될 텐데 오늘 결과가 주목되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당은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민주당이 배가 아파서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은 이게 또 새로 나온 기사인데 지금 미국을 가리켜 가지고서 마치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디건 이제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야말로 이제 똘똘 뭉치는 이런 어떤 밀을 관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배가 아프니까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까대고 싶은데 미국도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어떤 사기 행위에 동조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자, 지금은 그래서 체제 전쟁 중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지금 이념 전쟁, 뭐 체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자유 우파가 그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데 똘똘 뭉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까대는 아까 이준석이 어떻게 까대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홍준표도 뭐 정치력이 없다 까대고 유승민도 까대고 윤석열 대통령 까대고 그다음에 이 국힘 까대고 이런 어떤 이 분탕주의자들 3대 분탕주의자들 확실히 척결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그렇게 할까 국힘이? 이게 참. 계속해서 박사님께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진짜 몇 명이라도 거기 들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이요 이제 각성해서 여기서 방치하고 이러면요 국힘당이 또 주물떡주물떡해서 저들끼리 지 마음에 드는 사람 또 공천해서 뭐 안 돼요. 이제 국민에게 공천권 다시 말해서 당원 책임 당원에게 공천권 줘야 되는데 우리가 쟁취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투사들, 애국 투사들이 국회에 몇 명이라도 들어가야 이게 정리가 되지. 쟤네들 보세요. 다 눈치만 대고 그 제대로 한 말을 했다고 김재원이다 태영호를 그냥 어떻게든지 저쪽 좌파들 눈치 보면서 잘라내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놈들입니다. 우리 국민들부터 정신 차려서 이번 총선에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